자, 정 12면체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몇 개였죠? 정 12면체는 3, 3, 4, 3, 5니까 3개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는 몇 개인 거예요? 3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의 값은 3이라는 두 번째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 12면체의 꼭지점의 전체 개수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은 자, 여기서 한 면당 5개의 꼭지점을 갖고 있는 거죠. 정오각형이니까. 그래서 그 5개짜리가 총 12개의 면이 있는 거니까 5 곱하기 12라는 식을 쓸 수가 있는 건데 겹쳐져 있는 부분을 나눠줘야겠죠. 근데 한 꼭지점당 3개의 면이 겹쳐져 있는 거니까 나누기 3을 해주게 되면은 전체의 꼭지점의 개수가 된다라는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은 4값에서 4, 5, 20개가 전체 꼭지점의 개수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괜찮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늘상 보던 도형이에요? 아니죠? 처음 보는 도형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쩔 수 없이 꼭지점이랑 모서리 면의 개수를 세주면 되겠습니다. 자, 꼭지점의 개수부터 세볼게요. 지금 보면은 꼭지점이 뭔가 정팔면체인데 한 꼭지점만 하고 잘린 느낌이죠. 그래서 자, 꼭지점 개수 세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된다 해서 9개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는 차례차례로 세면 돼요. 자, 이쪽 면부터 생각했을 때 모서리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면 보면은 하나, 둘, 셋, 4개여서 총 8개. 게다가 자, 또 하나, 둘, 셋, 4개여서 12개에다가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4개가 더 있는 거니까 총 16개가 있다. 차근차근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정 8면체 모양에다가 면이 하나가 추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9개가 끝나 7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네. 15번에 그 A, B, C 다 더하는 거에서 28이에요. 아, 네네, 맞습니다. A, B, C 싹 다 더해가지고 15번 정답이 28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17번 이어서 맞아보면은 자, 따라서 V 빼기 2 더하기 F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9 빼기 16 더하기 9여서 정답이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풀과정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1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인 정다면체의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를 A개라고 합니다. 자, 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인 거는 뭐 하나밖에 없을까요? 정육면체. 맞아요. 우리가 늘 생각했던 요놈 밖에 면이 사각형인 게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는 정육면체가 된다.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몇 개죠? 그렇죠. 3, 3, 4, 4번이니까 네, 3개가 된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 값은 3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가장 많은 정다면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3, 3, 4, 3, 5니까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거는 몇 면체가 될까요? 그렇지. 정 20면체가 되는 건데, 자, 정 20면체에 면의 개수를 B라고 했으니까 B 값은 20개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A 곱하기 B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B는 60이라고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머릿속에 표를 완전히 외워놔야지만 이런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37번이고요. 자, 직사각형 ABCD를 대각선 AC를 회전축으로 하여 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AC에 대해서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결국 길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B 부분이 한 바퀴를 돌면은 가장 먼 부분까지 나오겠죠.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다가 다시 D 부분 쪽으로 내려갈 때 D 쪽도 길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이 회전하면은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만들어져서 대략 이런 모양의 회전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39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9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기준으로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이면은
대략적으로 원 모양이 생기겠죠. 자, 그랬을 때 이때 생기는 단면 중에 넓이가 가장 넓은 단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요렇게 주황색 원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가 단면의 넓이가 가장 크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가 결국 가장 큰 단면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4파이가 가장 큰 단면의 넓이가 된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풀이과정 이해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이 질문한 친구 누구였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4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이요. 뭐 40번 없네? 42번으로 넣을게요. 선생님, 네. 그 김나원아가 갔다고 이렇게 겁나 조용한 게 맞아요? 자, 기록하십니다. 속으로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다음 중 그림과 같은 직각사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한 바퀴 회전시킨 입체 도형을 회전축이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 중에서 넓이가 가장 큰 단면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회전축이 수직인 평면으로 이런 면들로 다 자르는 거야. 그랬을 때 당연히 넓이가 크려면은 요렇게 잘랐을 때 회전했을 때의 넓이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자, 이런 회전체로 만들었을 때 마찬가지로 주황색으로 그려진 이 부분의 원의 넓이가 단면 중에 가장 넓이가 크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만 구해주면은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 반지름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여기 삼각형 보면은 직각 삼각형이죠. 그랬을 때 삼각형 얘를 ABC라고 할게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때, 자, 밑변을 3으로 잡으면 높이가 뭐죠? 4죠. 그렇기 때문에 넓이가 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로도 쓸 수가 있는데, 자, 넓이를 밑변을 5로 잡게 되면은 높이는 점 A에서부터 BC까지의 거리를 높이로 줄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밑변을 5로 잡았을 때 높이는 꼭지점에서부터 밑변까지 거리니까 이 길이를 높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를 h라고 하면은 얘는 h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이랑 같다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과정 이해돼요? 자, 그랬을 때 이 식에서 2분의 1 길이는 양변에 2 곱해주면 사라질 거고요. 양변을 5로 나눠주게 되면은 h는 5분의 1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분의 12가 되는 거니까 저 단면의 넓이는 5분의 12의 제곱에 파이를 곱해가지고 25분의 144 파이가 단면의 넓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과정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오늘 여행을 해서
자, 43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모선의 길이가 5cm, 밑면의 단지름의 길이가 3cm인 원뿔이다. 자, 이 원뿔의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요만큼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원뿔의 호의 길이를 먼저래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저 호의 길이는 뭐랑 똑같죠? 네, 밑면에 네, 맞아요. 원주, 둘레 길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6파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찬주로 한번 얘기해볼까? 부채꼴에서의 호의 길이, 중심각이 x도일 때 네, 2파이야. 맞아요. 360분의 x라고도 공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반지름이 5고 중심각이 x니까 2파이 곱하기 5 곱하기 360분의 x라고 쓸 수 있는데 그게 지금 6파이랑 같다라는 게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통해서 x값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1차 방정식을 통해서. 과정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약분해주면은 36분의 x는 6이랑 같은 거니까 x 값은 216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과정 이해되시나요? 네, 216 맞나요? 그렇죠? 네, 자 4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원뿔의 전개도에서 나타나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60도가 된다고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60도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원뿔의 밑면의 한 점에서 모선까지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P로 돌아올 때 가장 짧은 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전개도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밑면의 한 점에서부터 모선까지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최단 거리는 곡선일 때가 아니라 직선일 때가 최단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의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얘를 한 바퀴 돌려서 결국 다시 같은 점으로 돌아야 되죠. 자, 얘를 말아주게 되면은 이 점이랑 이 점이 서로 만나게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짧은 거리는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직선일 때가 가장 짧은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빨간색 모양이 이 빨간색 선의 최단 거리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 길이가 5면 이 길이도 마찬가지로 5점. 모선의 길이는 같으니까. 근데 중심각이 60도인 삼각형이 됐어요. 그럼 여기 한 밑각 크기는 몇 도가 될까요? 여기. 그렇지. 180에서 60 뺀 다음에 나누기 2 해주면은 60도가 되죠. 여기도 몇 도? 60도. 무슨 삼각형이 돼요? 정삼각형이 돼서 결국 이 최단 거리는 5cm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이 5cm라고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4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7번이고요. 자, 어떤 각기둥의 꼭지점의 개수가 24개일 때 이 각기둥의 한 밑면에 대한 대각선의 총 개수를 A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N각기둥의 꼭지점의 개수는 밑면 2개만큼 있는 거니까 얘는 2N개가 존재한다 라는 공식이 있었죠. 자, 그랬을 때 꼭지점의 개수가 총 24개라고 했으니까 N의 값은 뭐가 될까요? 1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12가 기둥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밑면이 12각형인 거죠. 자, 12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를 구하라고 A라고 했으니까 대각선의 총 개수에 대한 공식 쓰면은 2분의 n 곱하기 n-3이니까 9여서 얘가 A랑 똑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9, 54가 A 값이 된다. 네. 한 밑면에 대한 대각선이면 그 밑면의 대각선. 맞아요. 밑면 12각형의 대각선인 거예요. 네. 12각형. 지금 일단 n의 2n이 24니까 n의 값은 12인 것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밑면이 12각형인데 12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n 곱하기 n-3이니까 이해돼요? 네, 그래서 12 곱하기 9여서 계산하면은 54가 된다 라는 거를 첫 번째로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면이 B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자, 12각형에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는 n-2랑 같아서 얘는 12 빼기 2여서 B가 10개가 된다라는 것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 플러스 B의 값은 총 64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되세요. 우리가 대각선, N각형의 대각선 공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예를 들어서 오각형이 있어요.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 개수는 양옆에 있는 꼭지점이랑 자기 자신을 제외해가지고 하나, 두 개만 그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3개라고 했어요. 자, 근데 꼭지점에 총 몇 개 있어요? 5개가 있죠. 그래서 n-3을 곱하기 5, n개, 꼭지점의 개수만큼을 곱해줬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아홉, 열 이어가지고 결국 대각선이 2번씩 개수가 세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2로 나눠주게 되면은 전체 대각선의 개수가 돼서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이런 공식이 만들어졌단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오각형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개수를 구하려면은 자, 대각선을 2번 그었을 때 삼각형이 총 몇 개가 만들어져요? 3개가 만들어졌죠. 자,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을 한 번 그으면은 삼각형이 몇 개? 2개. 그 다음에 뭐 육각형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을 하나, 둘, 3개 그으면은 4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오각형일 때 3개, 사각형일 때 2개, 육각형일 때는 4개가 만들어져서 결국 n각형일 때는 n-2개가 삼각형의 개수가 되는 거였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0개가 된다. 따라서 이렇게 둘이 더해가지고 A 플러스 B는 64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지워도 될까요? 다 쓰나요? 네.
자, 5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정사면체의 각 모서리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이초도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정사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꼭지점이 6개 생기는 이초도형이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도형의 꼭지점은 6개가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사면체의 중점들을 연결한 거니까 안에 만들어지는 도형도 정다면체가 되겠죠. 그래서 정다면체 중에서 꼭지점의 개수가 8개인 거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정팔면체가 된다라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정사면체의 모서리의 중점들을 연결해서 만든 도형이니까 만들어지는 도형도 당연히 정다면체가 될 거고요. 근데 꼭지점의 개수가 총 6개가 생기는 거니까 꼭지점의 개수가 6개인 정다면체여서 정팔면체가 된다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정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찬주야, 꼭지점의 개수가 몇이었죠? 5개가? 4, 6. 4, 6이요? 아, 6. 자, 면의 개수가 4, 6, 8, 12, 20이었는데 64. 꼭지점의 개수는 6, 8이 서로 바뀌어가지고 4, 8, 6, 20, 10 이 순서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팔면체가 꼭지점의 개수가 6개다 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분 남았네. 네? 뭐야? 자, 2분 동안 선생님이 알려준 거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 수업 3시간인데 2시간 정도 남았잖아요. 2시간 동안 질문 많이 받아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모르는 것들, 평소에 잘 몰랐던 것들 질문 많이 하세요. 그리고 교재 빠져있는 거 지금 칠 겁니다. 2시간 동안